안녕하십니까, 태하쌤입니다. 오늘은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게 이제 단원의 구조 속에서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 지난 동영상에서 무슨 함수라고 타이틀이 붙으면 구조가 똑같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부등식이에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에 해당하는 x좌표를 구하고 그 교점이라는 경계의 우측과 좌측에 대해서 그래프가 높냐 낮냐를 따지는 게 이제 방정식, 부등식 요 순서로 한다 그랬고, 우리 수 1단원에 있는 3개의 함수가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요. 걔네들이 다 이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보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함수의 그래프,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삼각함수도 똑같습니다. 삼각함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이 순서예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 실용적인 학문,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라는 게 아무래도 도형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이 도형에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배운 삼각비를 집어넣어서 이 뭔가를 써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관련된 어떤 공식들이 있죠. 성질들이라고 불러도 되고 공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을 알아서 유도하면 좋은데 이제 유도된 지금까지 역사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요 뒤에 용, 활용 파트를 하나 추가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단원이 어딨냐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한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죠. 거기랑 유사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삼각형과 삼각함수는 대부분 공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할 점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잡다한 공식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걸 활용하고 요것도 활용하고 요걸 요렇게 두 개를 조합하면 요런 공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잡다한 공식들이 매우 많다. 다 외우면 좋지. 그지? 다 외우면 좋지.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게 어디 그렇겠어요. 이게 1부터 100까지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우와 난 그거 못해 하고 손을 놓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하는 순서라는 건 우선순위를 둬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딱 챙기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완비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그 두 번째 중요한 공식들은 뭐가 있나, 세 번째 중요한 공식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하위 그룹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에이 못 외워도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3 때 가면 다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말 그대로 사인이 등장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만 내용 설명을 하자면, 제가 강의는 웬만하면 엑기스만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고 싶은데, 또 강의 영상에서 책에 다 써져 있는 내용의 우선 그 박스, 정리된 박스 안쪽만 이렇게 읊어대고 나면 그건 강의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지겨워하지 말고 들어봐요. 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중3 때 배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다 자신의 외접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내접하는 삼각형은 우리가 모든 각의 형태로 다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지. 모든 삼각형이 다 자신의 외접원을 가지니까 이 원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을 하나 둘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순서는 제가 그림은 원을 먼저 그렸지만 이야기하는 순서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걔의 외접원을 그렸다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외접원에는 외심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접원 중심이 존재할 테고 그 반지름을 측정해 보았더니 한 꼭지점까지 가면 되죠? 반지름을 측정해 보았더니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이름을 줘야지. 삼각형 ABC야. ABC. 예. 일반적으로 꼭지점 대문자 그리고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알파벳을 쓴다. 이건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암묵적인 약속이 또 뭐 있었어요? 예, 꼭지점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대변에 같은 알파벳의 소문자를 쓴다. 이것이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C의 대변에 C를 쓰고 소문자예요. B의 대변에 B를 쓰고 소문자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법칙을 어떻게 뽑아내겠다는 거냐? 관찰을 좀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면 내가 sin A라는 아이가 궁금한데 sin A가 뭔지는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sin A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A라는 꼭지각일 때 이것의 빗변분의 세로변을 sin A라 한다. 빗변분의 대변을 sin A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러다 보니 마치 sin A라는 수치를 알려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만 sin A를 말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삼각비의 정의가 있었죠.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였어요. 반지름분의 y좌표. 그리고 철저하게 걔는 삼각형과 상관이 없이 오로지 각에 대한 얘기였다고. 각. A라는 각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사인의 함수를 씌워서 그 값이 얼마로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과 관계없이 A라는 각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사인 값은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도 요 각이 A인데 똑같은 각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똑같더라 라고 하면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건 아니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동일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A라는 각이 동일하니까 sin A라는 삼각비의 값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만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제 빗변분의 세로변으로 얘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sin A가 궁금해지면 요렇게를 빗변으로 보고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내가 요거 분의 요거를 해야 돼. 근데 이거 높이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sin A가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각 A에 대한 sin 값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다른 길이로 대체시킬 방법이 없나? 를 생각해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바에 의하면, 3학년 때군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원의 성질 중에 원주각 중심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A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만들어낸 이 호 있죠. 호 BC. 호 BC에 대해서 중학교 때 이론에 의하면 이 A 꼭지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원주 위에만 놓이게 되면 이 A 각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인데 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고 B와 C를 이렇게 잡아 모아서 B와 C에서 고무줄을 쭉 잡아당겨서 여기다 A에다 놓고 내가 요렇게 옮기든 그때 생겨나는 A라는 각은 다 동일한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실이 맞죠? 근데 하필이면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 쭉 당겨가지고 고무줄 중 하나가 어디로 가냐면 중심을 관통하게, 다시 말해 지름이 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지름이 되도록.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여기는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해돼요? 제가 여기를 파란색 고무줄이다 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 BC에 고정을 하고 쭉 당겨서 A가 여기 있든 각 A로의 크기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왜? 호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납득이 되죠? 근데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각 A에다가 만들어진 빗변이 AC가 되는, 이거는 A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A'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죠? 예, 요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여기. 이것도 배운 거죠. 예, 삼각형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 자신의 한 변이 빗변이 지름일 경우 이 중심각이 180도니까 자신의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여기 지름을 이용한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의 한 꼭지각이 A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sin A는 하고 딱 봤더니 길이 요소를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름이니까 2R이 되잖아요. 2R.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자신의 대변이니까 분의 A거든. 2R분의 A가 됐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것의 외접원을 구하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들고 있을 수 있게 되면 적어도 한쪽 꼭지각에 대한 사인 좌표를 지름분의 대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당연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원리. 자,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발전하는 거야. 이 A가 그렇게 특별한 A였어? 지금 방금 한 행동이 B에 대해서 하면 안 돼? AC 홀을 잡고 고무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쭉 옆으로 옮겨서 한 빗변이 이렇게 지나가는 직각을 만들면 B 해서 B가 결국 일로 옮겨오게 되고 그것의 삼각 B는 2R분의 B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꼭지점 A와 B와 C는 다 대등한 녀석이에요. A만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sin B도 2R분의 자신의 대변 B로 표시할 수 있고 sin C도 2R분의 지름분의 자신의 대변 C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응?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성질을 발견을 했어. 그럼 이걸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냐?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걸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사실상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삼각형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다 원을 하나 쭉 이렇게 그렸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 딱 나와? 계산상으로?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나오겠지, 측정을. 근데 지금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을 따르는 거니까 이게 공식은 이러한데 내가 이걸 어디 구하기가 쉽나? 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 2R을 반대로 공통 매개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 치웁시다. 하여튼 너도 2R이고 너도 2R이고 너도 2R이구나. 그러면 2R은으로 쓰는 거죠. 2R은 그럼 sin A가 내려오고 sin A분의 A가 되는 거야. 2R은 sin B분의 B가 되는 거야. 여기도 2R은 sin C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럼 셋 다 2R, 2R, 2R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이라 함은 ER이라는 공통 매개 변수로 합쳐진 이 공통 매개 변수를 제거하고 난 얘네들끼리 서로 비율이 같다의 뜻이에요. sin A분의 대변의 길이 A는 sin B분의 대변의 길이 B는 sin C분의 대변의 길이 C가 된다. 요렇게. 요만큼을 사인 법칙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일단은 외우세요. 일단은 외우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건가는 오히려 문제를 풀다가 이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있지. 그죠? 자, 일단 사인 법칙 여기까지 소개를 할게요. 자, 사인 법칙 한쪽으로 정리해 두고 이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라고 그래서 사인 법칙보다 덜 중요하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두 개가 이제 쌍벽을 이루는 두 탑 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챙겨야 돼 라고 하면 우선순위 없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윗세대하고 이제 이 세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윗세대하고 아랫세대가 얘를 대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세대 보다 더 아래도 마찬가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걸 그냥 코사인 법칙, 우리 세대에서는 제2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1 코사인 법칙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뭐 이렇게 공식 많이 만드냐. 그냥 제2 코사인 법칙만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내용이 하나로 통일이 됐으니까 그냥 제2자 없애고 코사인 법칙이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인 법칙처럼 얘는 유도해 줄 수가 없어요. 유도 과정 쓰려면 또 이걸로 한 바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제1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야 되는 걸 끌어다 땡긴 다음에 유도해 줄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냥 암기로 갑시다. 암기. 자, 상황은 똑같아요. A에 대한 대변 A, BC에 대한 대변 C, B에 대한 대변 B 이렇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먼저 타겟을 하나 정하고, 사인 법칙에서도 봤지만 사인 A가 특별하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례 하나로 사인 A를 소개했듯이 이번에도 그냥 하나 타겟팅을 했다. 이렇게 타겟팅을 했다라고 치면 요 놈의 대변 A 제곱은 자 A가 특별 취급을 당하면 자신의 대변도 특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은 어떻게?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자, 여기서 딱 끊어볼까요? 여기서 끊으면 뭐 같지 않아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 A가 빗변이고 BC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개의 변일 경우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되는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직각이 아닌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요렇게 하면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순서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만약 B를 내가 타겟팅을 했다. B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B의 나머지 면들, B의 요놈이 B면 이 B를 서로 그 대각으로 갖고 있는 이 캐피탈 B를 끼고 있는 두 변이 A와 C죠. 이 A와 C를 가지고 방금 전에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C 제곱 피타고라스처럼 쓰고
마이너스 2AC 또는 ECA 코사인 B. 이 마지막 코사인 값은 항상 요 놈하고 일치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뭐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되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필요한 걸 사용하는 것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코사인 법칙은 특이하게 이거 그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제 1 형태와 제 2 형태로 따로 외워요. 물론 이제 용량이 좀 딸리면 하나만 외워. 그 다음에 얘를 변형해 라고 하는 건데,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공식이라는 게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뭔가 유도하는 과정의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게 공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도할 것 같으면 그게 왜 공식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써라 라는 의미에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걸 A가 주인공이 아니라 코사인 A가 주인공이게 쓰는 게 제2 형태예요. 이런 식이죠.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자 얘가 코사인 A는이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겠죠. 그래야 플러스가 되니까. 그럼 왼쪽으로 2BC 코사인 A가 갔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제곱은 이제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리로 넘어와야지. 넘어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코사인 A가 주인공이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면 앞에 떨거지 2BC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2BC. 2BC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의 제2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를 다시 정리한 것 뿐이에요. 다시 정리한 것 뿐인데, 이걸 왜 꼭 제2 형태, 코사인 법칙이라고까지 명명을 하면서 암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외웠다 이거야. 외웠어. 외웠는데 어디다 써?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어디다 써? 이 용도를 알아야 용도에 맞는 상황에 내가 그걸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의 측면에 대한 얘기인데,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삼각형의 6요소, 삼각형의 6요소.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정보 중 6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 6가지가 뭐냐? 세각 ABC, 세각 ABC, 그리고 세변 ABC. 그래서 변세개, 각세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6요소예요. 뻔한 얘기지.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6개 다 불러줘야 되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화를 한다고 그래봐. 전화로 내 책상 앞에 있는 삼각형 하나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한테, 야 지금 내가 삼각형 불러줄 테니까 요거 그린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는 문제 좀 풀어줘. 부탁을 한다고 치워봅시다. 그러면 이 6개 다 불러줘? 변 3개, 각 3개를 다 불러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 6개 중 잘 조합해서 3개만 상대방에게 불러주면 걔 책상에 그려지는 삼각형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삼각형과 동일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배운 게 뭐냐?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를 다 불러주는 게 아니라
네 삼각형이랑 내 삼각형이랑 합동이 되려면 내가 지금 뭐 불러주면 되냐면 각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불러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SAS 조건이죠. SAS 합동 조건. 간단하게는 변 3개만 불러줘도 돼. 이게 그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운 SSS 합동이에요. 또 있죠. 마지막 하나. 기억을 더듬어 봐요. C라는 길이와 A, B 이렇게 조합해서 보내주면 ASA가 되면서 이것도 엄연한 합동의 조건이 됩니다. 요 세 조건을 가지고 네 연습장에다가 좀 빨리 삼각형 그려봐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삼각형과 합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6요소 중 3가지만 다른 조합은 안 돼요. 다른 조합을 불러주면 안 된다는 것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걸 합동 조건이라고도 하고 결정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삼각형이 그 삼각형으로 딱 결정이 된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AAA 각 3개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각 3개 불러주면 진짜로 60억 인구한테 불러주면 60억 개의 삼각형 나올 거야. 그리고 다른 조합, 이 끼인 각이 아닌 이상한 각 불러주면 삼각형이 2개로 나와요. 그래 반드시 이 조합으로 불러줘야 돼. 자, 얘기가 샜는데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이 돼봅시다. 전화를 받았어. 야, 나 저기 이거 문제 못 풀겠는데 삼각형 하나 불러줄게 하면서 내 친구가 나한테 이걸 불러줬어. SAS를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얘한테 받은 정보로 삼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나는 B 길이 알고 C 길이 알고 A 각은 얘가 불러준 대로 알았지.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나머지 2각하고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료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나한테 3개밖에 안 불러줬으니까 나머지 3요소, 6요소 중에 나머지 3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걸 쓰는 거다. 그때. 여기 보세요. 이 코사인 법칙의 제1 형태의 결론을 보면 A제곱 은이야. A제곱 은. 그러면 A제곱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이 노란색이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야. 이걸 알려면 나는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B와 C와 그리고 A를 알고 있으면 된다야. 거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되니까 B 숫자, C 숫자, B, C 넣고 A를 코사인 씌워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여기가 상수로 결정되면서 A제곱은 얼마예요? 라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바로 SAS 조건이란 말이야. 딴 건 안 돼.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대변의 길이를 알아낸다라는 공식이에요, 이게. SAS 조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전화 받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딱 SAS야. 라고 하면, 그걸 들고 대변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일로 와봐요. 내 친구가 귀찮았어. 그래서 변 3개 떨렁 불러줬어. 그러면 얘는 나한테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C가 얼마야, 고작 이거 불러준 거잖아. 그럼 내가 그걸 자로 재가지고 삼각형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 각이 얼마인지, 이 각이 얼마인지, 이 각이 얼마인지 세 각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머지 3요소가 3개의 각이 된 거지. 그럼 어디로 가? 그러면 이리로 오면 돼요. 이리로. 이 오른쪽 편 봐요. 오른쪽 편 보면 B, C, A 그리고 BC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SSS 상황은 코사인 법칙을 1형태, 2형태로 나눈 목적이 SSS가 네가 들고 있는 조건이야? 그럼 이거 2형태 써. SAS가 네가 들고 있는 조건이야? 그러면 1형태 써. 이런 목적으로 2가지 형태로 외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남았죠? ASA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안 쓴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ASA라는 조건은 각 두 개 변 하나 불러줬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각 두 개를 부르면 세 개를 불러준 것과 같죠. 30도, 60도야. 아니, 30도, 60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맞지. 30도, 60도야. 그럼 나머지 한각은 얼만데? 90도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ASA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얘를 알고 얘를 알고 얘를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 하나 불러줬다고 그랬죠. 변을 하나 불러주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나한테 A 변을 불러줬다 라고 하면 이 세 조건에 의해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SA 조건에서 나머지 변 하나씩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제1형태, 2형태 외우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쓸 거냐. 예, 그게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다. 명심하십시오. 자, 다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쪽으로 몰았어요. 이제 세 번째. 우선순위에서 이제 얘네 둘보다 차선으로 밀리는 애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영역이 다르니까. 예, 이거는 길이와 각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하면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예,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예,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이게 A면은 여기가 A 되겠다. 그지? 예.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B, C라고 하면 요 길이가 B가 될 거고 요 길이가 C가 될 거고 뭐 요 정도로 주어져 있다고 하죠. 높이를 알면 제일 좋아요. 네, 높이를 알면 뭐 얄짤없지. S는 2분의 1 A 곱하기 H.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외우는 공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높이는 알 방법이 없는데 이 높이에 딸려있는 이 B각을 이용해서 H를 sin B로 써줄 수는 있다는 거지. sin B는 C분의 H니까요. 그럼 바꿨으면 H는 C sin B가 되는 거잖아요. C sin B.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요 H를 대신하여 C sin B를 넣으면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는 높이를 배제하고 변의 길이와 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삼각형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넓이 공식. S는 2분의 1 A C sin B 이런 건데요. 이러면 또 B가 되게 특별한 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이거는 뭐냐면 상황을 보세요. A, C 그리고 B가 무슨 관계인지. A, C 그리고 여기 각 뭐 있어요? B 있죠. 두 변과 끼인 각이에요. 두 변과 끼인 각. S, A, S 조건이 나한테 주어져 있을 때 그 삼각형에 대해서 SAS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그 두 변 길이 곱한 거에다가 이 각의 사인 값 곱하고 나누기 반을 해. 그럼 넓이가 나와. 이렇게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것보다 보통은 아주 일반화시켜서 한 변 길이를 A 그리고 또 한 변의 길이를 B 그 두 변의 끼인 각을 세타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이런 SAS 조건에서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다 라고 하는 요런 공식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당장에 궁금해지는 게 있죠. 당장에 궁금해지는 거. 그게 뭐냐? 지금 너 나한테 SAS 상황에 따르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해 줬는데
삼각형이 SAS 조건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 SSS 조건이면 어떡할 거야? S 상황에서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게 궁금해질 수 있죠. 미리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았죠. 어떻게 찾았냐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요거 보여요? 사인 B? 이거 사인 B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로 바꿀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걸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로 한 다음에 여기 코사인 법칙에 가서 이 공식을 끌고 오는 거예요. 변 3개를. 그래가지고 이 안에 넣고 미친 듯이 정리. 예, 정리해서 초간단 버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걸 이제 뽑아낸 사람이 있어. 궁금한 거는 독자들의 몫이고, 이제 개발자의 입장은 이걸 빨리 내가 남들보다 먼저 유도한 다음에 남들 사용하기 좋게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 헤론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이 헤론의 공식인데, 요거는 뭐 정식 교과과정이랑은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세변의 길이가 정수로 주어져 있을 때 매우 유용한 삼각형의 공식이므로 교과과정 외에 넓이 공식 중에 왜 사선식 이런 거 있죠. 네, 사선식과 함께 외워두면 좋은 공식으로 알아둡시다. 자,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쟤처럼 이렇게 편한 공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 자, P라는 값을 하나 미리 뽑아놔요. P라는 값을. P가 어떤 값이냐? 세 변의 길이의 합의 반. 다시 말하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나한테 SSS로 주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 그리고 반으로 딱 나눠. 그럼 뭐 2분의 얼마가 나오든 아니면 다 더한 수가 짝수면은 정수 하나 나오겠지. 그 숫자를 P로 들고 이제 넓이 공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냐? 루트를 크게 씌우고 저 숫자 P를 곱해요. P를 곱하는데 처음에는 P를 곱하지만 다음에는 한 번씩 작업을 하는 거야. P에서 한 변 길이 A를 빼. 자, 공평하게 P에서 또 한 변 길이 B를 빼. 공평하게 P에서 나머지 한 변 길이를 빼. 그래서 P 자기 자신과 공평하게 P에서 세 변의 길이를 하나씩 뺀 숫자, 이 네 숫자를 모두 곱하여 루트를 씌우면 넓이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헤론의 공식입니다. 뭐 중요도에서 얘보다 중요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넓이 외우는 김에 SAS, SSS로 하나 더 해둔다 정도로 합시다. 자, 이제 또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 대표적이네. 그리고 헤론의 공식. 여기까지예요.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가자면, 여기서 벽을 딱 치고 여러분은 이 4개의 공식만 외운다고 생각합시다. 뭐 4개를 헤론의 공식 빼고 제1형태, 제2형태 외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암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로부터 유도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스스로 유도해보고 와 진짜 그렇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남들보다 한 공식 더 외우고 있다 정도의 어떤 그 발전이 일어나니까 증명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아요. 삼각형의 외접원과 넓이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저 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알게 되었을 때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4R분의 ABC
요 공식에다가 이 사인 A의 사인 법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2R분의 C가 되니까 4R분의 ABC가 되거든요. 요렇게 유도되는 공식이 하나 있고. 얘와 덩달아 이제 이건 중학도형인데 외접원 하면 딱 쌍으로 나오는 애가 내접원이죠. 이게 삼각형의 내접원과 세변 길이 ABC 하면 우리 생각나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S는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다. 이렇게요. 갑자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의 공식을 들이미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놈의 내접원을 만들고 그 내접원의 반지름 R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또는 알아야 한다면 이 S와 이 S가 같은 삼각형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퀄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퀄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2R 분의 ABC 이퀄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요렇게 이제 유도된 공식이 나와요. 유도된 공식이 나오면 내가 캐피탈 R을 원한다. 그럼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면 되는 거고, 스몰 r,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를 원한다. 그럼 세 변의 길이 합을 이쪽 공식에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r과 이 r을 서로 연동시키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뭘로 연동이 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곱과 세 변의 길이의 합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각 필요 없고. 이런 공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붙이고 요놈의 평행선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 평행사변형 되겠지. 그럼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2분의 1 떼면 되죠. 이 넓이 2배니까. AB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AB 사인 세타를 이용하여 우리가 유도를 한 가지 하는데 그 유도 중에 뭐가 있냐? 정말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다리꼴조차 안 되는 막사각형. 이게 사각형의 단계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사다리꼴이잖아. 조건이 하나 붙으면 사다리꼴, 두 개 붙으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조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막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할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한 꼭지점을 이 마주보는 꼭지점 두 개를 이어서 이 대각선의 길이 A와 또 다른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어서 그 대각선의 길이 B를 재. 이거 실제로 너희가 그냥 길가에 다니는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 넓이 구하려고 할 때 실제 측정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각선, 대각선 해서 길이를 각각 구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사잇값을 하나 구해요. 사실 뭐 이게 예각이 되든 둔각이 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인은 다 양수니까. 그래서 그 사이각을 구해서 대각선의 사이각 세타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개를 들고 있죠. A, B, 세타. 이때 이 막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바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형식은 이 녀석하고 똑같으니 암기하기 어려움은 없겠죠. 그냥 상황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평행사변형 넓이 얘기한 이유가 이 녀석 유도할 때 이 대각선 이쪽으로 빼고 이 대각선 양옆으로 빼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 다음 그것의 절반이다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유도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평행사변형 넓이가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들어가면 막 뒤로 정말 자질구레하게 줄줄줄줄 따라붙어 애들이.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의 포인트, 삼각형과 삼각함수의 교과 과정에서 제공하는 공식은 여기 하나, 둘, 셋, 이건 0.5, 3.5개가 다다. 이걸 중점적으로 외우고 이제 뒤쪽은 여러분이 유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